블로그 하면 모두가 걱정하는 주제가 있죠. 바로 저품질입니다. 특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내 블로그 저품질 걸리면 어떡하지? 글 한두 개 쓰고 겁먹으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특히 수익화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걱정합니다. 근데 왜 네이버와 구글이 아닌 처음 본 사람들의 말을 믿으세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저 이번에 강아지 키울 건데 제가 키우는 강아지한테 물리면 어떻게 하죠? 급의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하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거든요. 제 조카도 이해하던데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영상 짧으니까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우리는 사실 단 하나만 보면 됩니다. 바로 스팸. 먹는 거 아니고요. 온라인에서는 허락도 안 받고 남들이 싫어하는 광고하는 놈을 스팸이라고 의미합니다. 구글과 네이버 어떤 곳을 봐도 그들이 말하는 스팸은 사실 간단, 명료한데요. 첫 번째,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문서를 생산하는 사람. 네, 성인, 불법, 땡, 비하 등이 있겠죠. 두 번째, 페이지를 클릭했더니 이상한 성인 사이트로 강제 접속되는 경우. 세 번째,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되거나 보이스피싱, 사기 행위를 운영하는 컨텐츠. 네 번째,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남들은 신경 쓰지 않고 대량 발행을 하고 어뷰징을 하는 행위들입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네이버도 구글도 똑같습니다. 네이버의 게시물 운영 정책을 살펴보면 남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들에 저품질 사유가 되며 다른 이용자의 만족도를 위한 정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남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당연히 저품질에 빠질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렇다면 많은 블로거들이 실수하는 남의 권리 침해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내 이득만을 추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이버, 구글한테는 컨텐츠를 생산해주는 사람이 고마운 사람들이거든요. 네,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발행함으로써 플랫폼에 사람들이 모이고 체류할수록 수익이 많아져요. 그들도 알아요. 모두에게 홍보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을 순 없다는 것을. 네이버 운영 정책을 보면 어느 정도의 홍보는 가능하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선을 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쿠팡 파트너스를 살펴볼게요. 네이버에서는 쿠팡 파트너스 블로거들을 저품질로 과거에 보내버렸습니다. 한때 대란이 일어났거든요. 그 이유는 수많은 블로거들이 쿠팡 파트너스를 홍보하기 위해 상업성, 스팸성 글들을 생산했어요. 근데 이게 한 명이 아니잖아요. 누구는 프로그램을 쓰기도 하고요. 쿠팡 파트너스 홍보글만 작성하기 위한 수많은 블로거들이 운영됐습니다. 그렇게 네이버 검색창은 한순간에 쿠팡의 광고 시장이 됐고요. 경쟁사라서 저품질 때린 것도 있겠죠. 근데 당연히 네이버에서는 과도한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저해시키니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쿠팡 파트너스 한다고 다 저품질 된 게 아니에요. 적정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좋은 정보성 컨텐츠와 함께 병행했던 블로거들은 아직도 건재해요. 저는 1년, 2년가량 쿠팡 파트너스를 병행하면서 저품질 없이 네이버 블로그로 월 100만원, 200만원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었는데요. 글쓰기가 귀찮아질 시점, 욕심 부리니 한순간에 저품질에 빠졌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은 블로거들은 아직도 살아있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야 돼요. 왜냐면 남의 플랫폼 쓰는 거잖아요. 플랫폼을 허락해서 검색에 기회를 준 네이버와 구글에 감사하고 그들의 성장도 같이 나갈 수 있게끔 운영한다면 사실 저품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이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블로그의 상위 노출 핵심 기술 여러분의 블로그 실력을 엄청나게 높일 팁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봇, 구글 봇 이게 우리를 탐색하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것이든 우리의 글을 해석할 때 단어를 기반으로 해석해요. 여러분들이 블로그로 수익화 하실 거죠? 그렇다면 상위 노출은 사실 필수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로봇은 있곤 예쁘다.
라는 문장보다 이 꽃은 개나리 꽃이고 4월에 개화하는 물풀의 나무과의 낙엽 관목입니다. 북한에서는 개나리 꽃나무라고도 부르며 노란빛 꽃이 아름다운데요 라고 해야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점수를 받죠. 이것이 작아 보이지만 마케팅의 원리를 조금만 이해해도 이걸 이용해서 연애 1억 이상 벌 수 있는 블로거가 될 수 있습니다. 테크닉적으로 이것을 홍보성 글을 작성할 때 저품질을 피하면서도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스킬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비밀인데 이 영상 보셨으니까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홍보성, 상업적 단어들을 본문에서 최대한 적게 사용하세요. 단어로 이해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찾는 정보와 관련된 단어들을 많이 배치하고 상업성 단어들, 뭐 가격, 뭐 할인 이런 단어들은 적게 배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똑같은 문장이라도 단어를 더 구체화하여 작성합니다. 방금 위에 예시로 설명드렸죠. 이 꽃 예쁘다 보다 그 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만, 그 구체적인 설명을 단어로 해석할 수 있어야만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퍼주셔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실행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새로운 가치로 남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하나만 홍보할게요. 저희 부의 시크릿 노트 카페에서는 제가 영원부터 블로그로 억대 소득을 달성할 수 있었던 방법들, 성공하는 마케팅의 원리, 따라만 하면 수익화 가능한 단계별 성장법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열혈 수강생 멤버십을 통해 무자본 창업, 온라인 수익화 방법, 디지털 노마드의 과정을 꿈꾸신다면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블로그 파트너, 블로그 지식인이었습니다.